6월 2주차 주말 테스트 수2 정적분의 활용 문제풀이입니다. 먼저 풀이에 앞서 정답을 한번 확인하시고 풀이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1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곡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주어진 정적분을 통해서 fx를 한번 구해 볼 텐데 그 방법은 양변을 미분하면은 바로 좌변이 fx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을 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이므로 그림을 잠깐 그려본다면 지금 이 2차 함수는 근이 0과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므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정적분을 통해서 구해도 괜찮지만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속해법을 빠르게 이용을 해주면 먼저 넓이는 6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와 알파는 두 개의 근이었는데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다음에 세제곱을 해주면 됩니다. 따라서 답은 48분의 2 약분을 하면은 24분의 1입니다. 혹시 속해법을 쓰기 싫다면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구해줄 수 있는데 0부터 2분의 1까지 2x제곱 마이너스 x dx를 정적분을 하면 되고 하지만 넓이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주면 똑같이 24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. 2번 문제입니다.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각각 S1, S2라고 할 때 그 두 넓이를 곱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먼저 그 두 곡선의 교점을 찾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두 식을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3x 그러면 x로 묶어지면서 한 번 더 인수분해 빠르게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며 그럼 x가 0, 1, 3, 1 때 지금 교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도형이 두 가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의 도형은 0부터 1까지의 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1부터 3까지의 도형이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, 그림을 그렸을 때 더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,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려보기에는 너무 힘드므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냐면 먼저 주어진 함수, 이 두 개의 곡선에 먼저 0과 1에서 정적분을 할 때는 누가 더 큰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대입을 해본다면 둘 중에 누가 큰지 혹은 누가 작은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양쪽에 2분의 1이라는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식은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친구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첫 번째 x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앞쪽에 넣은 값이 더 큰 값이므로 따라서 첫 번째 곡선이 두 번째 곡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비슷한 방법으로 1부터 3까지에서는 어떤 함수가 더 큰지 궁금하다면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양쪽에 넣어서 더 큰 값이 나오는 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함수, 즉 더 큰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x에 2를 넣어 본다면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2차 함수가
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먼저 적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넓이를 지금 S1이라고 부를 것이고 두 번째 넓이를 S2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적분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본다면 첫 번째 넓이는 12분의 5, 두 번째 넓이는 3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두 개의 넓이를 곱한 값은 9분의 10입니다. 3번 문제입니다.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먼저 지금 접점이 나와 있으므로 이 곡선의 접선을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접선은 먼저 기울기는 프라임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접선임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곡선과 이 직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하므로 우리는 먼저 교점을 구해야 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의 함수를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 3차 방정식 이것을 풀게 되면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혹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s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이제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양쪽 함수에 x의 0,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가 0을 넣었을 때 값이 더 크므로 이 해당한 왼쪽 함수가 이 범위에서는 훨씬 더 큰 함수이다. 즉,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정적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에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빼주면은 4분의 2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4s는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. 4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A 도형의 넓이 그 다음에 B 도형의 넓이의 b가 1대 2일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지금 B라는 넓이를 살펴보면 2차 함수에 의해서 생긴 넓이이므로 여기 꼭지점을 잡아주면은 x가 1일 때 꼭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 2차 함수 식에서 알 수 있고 자, 이렇게 꼭지점에서 대칭축을 그어주게 되면은 2차 함수는 정확하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므로 이 B라는 넓이도 정확하게 절반으로 잘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A 넓이와 그 다음에 B쪽에서 이 왼쪽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러면 처음부터 이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p라는 이 2차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0이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먼저 적분을 통해서 대입할 함수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0이다. 따라서 p는 3분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. 5번 문제입니다.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에 의하여 2등분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주어진 곡선을 먼저 한번 빠르게 그려볼 텐데 자, 지금 주어진 곡선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이면서 x절편이 0과 3이므로 다음과 같은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먼저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본다면 이것은 속해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검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, 그
그 다음에 3-0의 세제곱 해서 6분의 27 약분하면 2분의 9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mx라는 직선이 들어와서 넓이를 2등분해야 하는데 y는 mx라는 직선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며, 그러면은 이 위쪽 부분의 넓이와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위아래 넓이 중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,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만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교점,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하는데, 자, 그 과정을 한번 써본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mx가 같아지는 이 지점을 찾아주면 되고, 그러면은 2차 방정식,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면 x값은 0과 x는 3-m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요점이 3-m임을 알 수 있고,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빗금의 넓이, 즉 0부터 3-m까지 적분을 한 값은 이 2분의 9라는 넓이의 절반과 같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두 함수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주면 되고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그림상 훨씬 더 위쪽에 있으므로 여기서 m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적분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-m의 x제곱은 4분의 9, 그 다음에 범위는 3-m 넣고 0 넣어서 빼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3-m을 먼저 넣어본다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3-m, 다시 써보면 3-m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-m의 3-m의 제곱,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며, 그러면 3-m의 세제곱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묶어주면은 6분의 1에 3-m의 세제곱은 4분의 9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3-m의 세제곱은 4분의 9에다가 6을 곱한 값이고,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2분의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3차 완전제곱식을 먼저 전개를 하게 되면은 27 마이너스 그 다음에 9m 제곱, 여기서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b를 먼저 해야 되죠. 3a 제곱 b를 먼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7m 그 다음에 플러스 9m 제곱 마이너스 m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며, 얘가 지금 22분의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 값을 구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보호만 반대로인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항을 통해서 구해준다면 따라서 m세제곱 마이너스 9m제곱 플러스 27m은 2분의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. 6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 역함수와 x축, 그 다음 직선 x는 1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본다면 fx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x 그림은 먼저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쪽만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오른쪽 부분만 그려주면 되고, 자, y절편은 1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모양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fx 그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gx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은 다음에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시켜서 gx라는 함수를 찾아주면 여기 1,0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넓이는 지금 여기서 1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, 즉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이 넓이는 대칭하기 전에는 어디랑 똑같을 것이냐면 y값이 13인 지금 이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.
자, 그럼 여기서 이 점을 한번 정확하게 구해 본다면 지금 이 점은 정확하게 fx에 2를 넣었을 때 13이 나오게 되므로, 그래서 지금 그림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내려가면은 2라는 값이 있어서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인 2 곱하기 13, 즉 26에서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함 값을 빼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빗금친 넓이이며, 자, 이를 계산해보면 26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에 2 넣고 0 넣어서 빼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뒤에 있는 정적분을 계산하면 10이 나오므로 따라서 답은 16입니다. 7번 문제입니다. 자,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속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T가 4일 때의 점 P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T가 4일 때의 점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도식을 적분하여 위치식을 알아내야 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위치식을 먼저 알아보자면,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 제곱 플러스 2t,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까지 표현을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, 그 다음에 원래는 적분상수를 써야 하지만 지금 범위를 본다면 t가 0일 때부터 2 직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위치를 따라감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 점이 원점에서 출발을 하였다고 했으므로 이 아래식에 t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위치가 0이 나와야 합니다. 따라서 적분상수는 없는 상태이며, 그 다음에 지금 이 점 P는 수직선 위를 연속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라는 식은 연속이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위아래에 연속이 되기 위해서 t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위아래가 같은 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우극한을 먼저 구해본다면 3분의 8 마이너스 6 플러스 4 더하기 c는 밑에 2를 넣었을 때인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와 값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c 값을 구해본다면 c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6에서 6을 더한 값일 것이고, 그러면 c는 3분의 2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t가 4초일 때의 위치라는 건 위에 있는 위치식에다가 t에다가 4를 대입해 주면 되므로 t에 4를 대입해 보게 되면은 3분의 64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, 2 약분하면 8 마이너스 24가 되네요. 그 다음에 플러스 8 더하기 3분의 2이므로 계산을 하게 되면, 자,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66, 그러면 약분하면 22, 그 다음 마이너스 24 더하기 8이므로 답은 6임을 알 수 있습니다. 8번 문제입니다. 지상 6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로 이렇게 쏘아 올린 공이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,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뀜을 알 수 있고, 자,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총 3가지였습니다. 어떤 것이냐면 시작할 때의 위치,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,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했을 때, 즉 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서 이 사이에 움직인 거리들을 전부 더해 준다면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먼저 저 속도식을 적분을 해서 위치식을 먼저 한번 구해 본다면 20t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c가 나옴을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지상 60m의 높이에서 공을 쏘아 올렸으므로 x에 0을 넣게 되면은 6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점을 이용해서 c가 60임을 알아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옆에서 3가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것들을 구해본다면 처음에 x0는 처음 구했듯이 60,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40 마이너스 또 2 넣어주면은 20 더하기 60 해서 총 80
위치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. 일단 마지막 5를 대입하게 되면은 100 마이너스 125 더하기 60 해서 35라는 위치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계산을 해본다면 60에서 80까지 갈 때는 총 20만큼 움직였을 것이고 80에서 35까지 갈 때는 내려가는 거겠죠. 자, 내려갈 때는 45만큼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5초 동안 총 움직인 거리는 65m입니다. 9번 문제입니다. 전피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요소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, 먼저 첫 번째, 속도가 이렇게 양수일 때는 지금 이 점이 오른쪽, 즉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다.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이와 같이 음수인 상황에서는 음의 방향인 왼쪽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억할 점이 어떤 게 있냐면, 이 지금 속도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문제를 풀어준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속도 그래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기억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한 지 4초 후의 전피의 위치는 원점이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전피라는 친구는 일단 출발을 원점에서 하므로 수직선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점에서 출발하는 전피가 먼저 오른쪽, 지금 속도가 처음에 양수이므로 오른쪽 방향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실제 넓이를 구해본다면 지금 전부 다 밑변과 높이가 모두 2인 삼각형이 총 4개가 있으므로 실제 넓이는 모두 2입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는 0초부터 2초까지 총 오른쪽으로 2만큼 움직였고, 그 다음에 이제 2초부터 4초까지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렇게 반대쪽 왼쪽으로 움직였구나.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2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초일 때의 위치는 원점이다. 맞는 말이게 됩니다. 그 다음 니은을 보게 되면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라고 하였습니다. 자,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냐면 속도가 0이 될 때.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찾아본다면 하나, 둘, 셋, 이 세 군데라서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t가 4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좌우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4를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이 속도가 모두 음수인 상황입니다. 자,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피는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4초일 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므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. 그래서 답은 여기 2번 바꾼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한 지 1초 후와 7초 후의 전피의 위치는 같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지금 출발한 지 1초 후의 위치는 지금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1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발한 지 1초 후에는 위치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7초 후의 위치를 한번 구해 볼 텐데 7초 후의 위치는 우리 아까 4초일 때 원점 지나는 거 확인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까지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2이므로 6초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6초에서 7초까지는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였으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7초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디귿도 땡. 따라서 답은 기역입니다. 10번 문제입니다. 전피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기억을 먼저 살펴본다면 전피가 t가 0일 때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2초 동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먼저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t축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속도는
2차 함수이고 t 절편이 1과 4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0일 때의 속도를 먼저 체크해 보면은 양수이므로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고, 그럼 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바로 1부터 4까지 총 3초 동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니은은 t는 2에서의 전피의 위치는 3분의 2이다 라고 했으므로, 자, 그러면은 위치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치식은 구해보면은 3분의 1 t세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t제곱 플러스 4t이며, 원래는 적분상수를 써야 하지만 지금 전피가 원점을 통과한 후부터 시간을 쟀으므로 t가 0일 때는 원점, 즉 위치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위치식은 다음과 같고, 지금 우리가 궁금한 니은은 이 위치에다가 t자리에 2를 넣은 값이 궁금하므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8 마이너스 10 플러스 8,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디귿. 지금 디귿을 보면은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점은 시작할 때의 위치,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인데, 이건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했습니다.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t가 1일 때이므로 1일 때의 위치,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했을 때 3초일 때의 위치를 각각 구해서 그 사이에 움직인 거리들을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0초일 때의 위치는 0이고, 그 다음에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본다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 이므로 통분하게 되면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5 플러스 4이므로 친구는 마이너스 6분의 13 더하기 6분의 24, 따라서 6분의 11이 지금 1초일 때의 위치입니다. 자, 비슷한 방법으로 3초일 때의 위치도 구해본다면 9 마이너스 2분의 45 더하기 12, 자, 그러면은 21이니까 2분의 42랑 2분의 45를 빼서 마이너스 2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6분의 11만큼, 자, 그 다음에 6분의 11에서 2분의 3만큼 움직인 거리는 두 개를 빼보면은,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보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올 것이고, 그러면 통분을 해보면 6분의 11 더하기 6분의 9이므로 6분의 20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총 움직인 거리는 6분의 31만큼 움직였음을 알 수 있고,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. 그래서 답은 니은만 정답입니다.